자, 안녕하십니까. 국어 강사 이대건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 현대소설 8강 도요새에 대한 명상이라는 작품을 보게 될 거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대소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 뭐 수능에 나오면은 뭐 EBS 절반, 없는 부분 절반 내기도 되게 좋습니다. 주제는 한 가지로 정리하기보다는 되게 당시 사회의 아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단연 도요새에 관련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문제에서 잘 물어보게 돼요. 그리고 EBS 전체를 통틀어서 서술자가 교체가 되는 거는 딱 한 개밖에 없는데 그게 이거예요. 이게 4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부는 동생 병식이의 시점에서, 2부는 이제 이 어글을 쓴 나 형인 병국이의 시점에서, 3부는 아버지의 시점에서 사용되는데 어쨌든 1인칭이에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 4부, 이게 중략 이후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뀌어요. 전지적 작가의 서술자는 작가죠. 1인칭에서 이렇게 3인칭으로 바뀌었을 때 서술자가 교체됐단 말을 써요. 병식에서 병국으로 갔을 때는 서술자의 교체란 말을 잘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칭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리는 서술자의 교체가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서 텍스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처럼 모든 구석으로 나를 해방시키고 싶었다. 자, 이런 게 이제 보기의 중요성인데, 보기를 안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보기에, 자, 이거 EBS 있는 보기에 정확하게 정치적 억압에서부터의 해방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해방을 하고 싶었다며. 왜냐면 이제 정치적으로 억압됐었으니까. 꼭 보기 먼저 읽으셔야 돼. 여기 나오는 이제 병국은 대학생인데 이때 이제 민주주의 막 투쟁하다가 감옥 갔다 와요. 그래서 대학에서 잘려. 그런 막 이념이나 그런 뭐 민주주의 이런 것들에 관련된 스트레스로부터, 모든 정치적 억압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자유롭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 나오는 이제 새, 도요새죠. 뭐 새가 되고 싶었다, 새가 된다, 새가 된다, 새가 된다, 새가 된다, 새가 된다, 도요새가 된다, 이 정도 되면 돼야 돼, 그렇지? 여기 나오는 새는 그래서 자유를 상징합니다. 정치적인 거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동진강 하구로 내려가 삼각조 갈대밭에 큰 길로 접어들었다. 한 500m쯤 내려가면 해양경비군 파견대가 있었고, 더 너리를 내려가면 웅포리라는 포구가 있었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적만 해도,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얘기를 좀 하고요. 지금 요만큼은 아주 빠르게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줘요. 그래서 빠른 산업화 전개를 요약적 제시로 시간 줄여가지고 보여줍니다. 자, 벌써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두 가지가 나왔어요. 아주 빠른 산업화,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억압. 자, 그리고 중간에 읽어보면 환경오염도 나와요. 다 보기에 있는 말들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나는 웅포리로 가면 포구가 있었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적만 해도 포항에 축형 발동선이 닻을 내렸고 그물이 어수선하게 널렸던 웅포리였는데, 그러니까 그냥 물고기 잡는 곳이죠. 때마침 웅포리 포장도로가 닥쳐 유흥가로 변했다. 여기 폐수오염으로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 환경이 오염됐어요. 불과 3년 전이다. 처음 어민들이 해변가 포장주먹을 차리고 즉석탕과 생선회를 팔았고 물고기와 어촌에서 받아왔다. 그러다 작업복은 안전모를 쓴 공장 기술자들이 출퇴근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웅포리로 몰려 나왔다. 장사가 잘 되다 버스노선이 생겼고 웅포리에 여자까지 갖춘 방석집이 벌려졌다. 단박에 유흥가가 되었다. 이러면서 아주 빠른 산업화와 그런 어떤 농촌이 망가지는 모습을 잘 보여주죠. 어촌이. 나는 웅포리로 가는 참이다. 거기 가면 내가 늘 찾는 집이 있다. 유흥가에 좀 떨어진 암벽에 아바이집이라는 소주집이 있다. 7순 가까운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매운탕을 파는 주막이었다. 할머니는 함경남과 함흥에서 6.25 전쟁 때 피란 나온 38 따라지로 나는 술집을 아버지로부터 소개받았다. 사실 아버지도 이제 그 북에서부터 온 실향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쪽 술집을 먼저 다녔었어요. 서울서 내가 낙형했을 무렵 나는 아버지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갔다. 이제 너도 아비와 같이 잔을 나눌 나이가 된 것 같아. 아버지가 말을 더듬어요. 그러니까 요런 대사들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어리숙해 보이죠? 아버지 자체가 말을 더듬는 걸 통해서.
너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오늘같이 이런 날을 기다린 셈이지. 자식과 술을 함께 하면 말이야. 내 과거 지사를 들어줄 놈은 맏아들밖에 없으니까. 서로 약간 굉장히 교감하고 아버지랑 그 첫째 아들은 굉장히 끈끈한 사이야. 여기서 목로에 소주병을 놓고 마주 앉아 아버지가 나에게 말했다. 그날 나는 아버지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아버지가 도요새를 볼 때 느끼는 의미며 도요새를 왜 사랑하는가를 알았다. 도요새가 여기 나오고요. 이 의미는 이제 중략줄거리에서 나오게 되는데, 도요새가 철새예요. 그러니까 남북을 계속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 아빠의 고향이 북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도요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잘 보여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벌써 도요새에 관련된 게 두 가지가 나온 거야. 병국의 입장에서는 자유, 아버지 입장에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죠. 내가 유엔군 포로가 되자 난 전향했어. 나는 내 뜻대로 국군에 입대한 셈이지. 6개월 뒤에 금화 전투에서 훈장을 받고 나는 소위가 됐어. 그때 일사오태가 끝났으니 그로부터 다시 고향 땅을 목 밟고 말하자니 하면서 갈등 관계를 가지게 되죠. 고향 땅이 수복되면 가족을 데리고 이남으로 내려오던 꿈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어. 내가 변하기 시작했던 건 그때부터야. 껍질을 깨고, 자, 비유적 표현 나오면 반드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껍질을 깨고 세상에 나오는 병아리가 아버지죠. 다시 달걀집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으니, 그러니까 세상에 관련돼서 굉장히 체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는 온갖 계획들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살아야겠다. 근데 더 이상 고향으로 갈 수 없으니 모든 계획들이 수포가 되고 되게 무기력해져 버린 거야, 아버지가. 원상태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를 할까? 아버지는 주머니에 수첩을 꺼냈다. 수첩을 뒤지더니 낡은 편지 봉투를 집어냈다. 아버지 손은 떨렸다. 여러 데서 반응해주고, 보여주기잖아. 반응해주고. 손을 왜 떨지? 뭘 꺼내려고 하는 거지? 나는 또 아버지가 통천에 두고 온 조부모님과 두 삼촌 고모 두 분과 함께 찍은 옛사진을 보여줄런지만 알았다. 반응해주고. 그럼 그 사진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이미 낡은 사진을 수십 차례도 더 봐왔다. 그러나 아버지가 꺼낸 사진은 가족사진이 아니었다. 증명사진이었다. 넌 이해할 거야. 아버지는 그 사진을 건네주었다. 모서리가 닳고 다른 거북등같이 가로세로 주름 맞아진 색바랜 사진에는 처녀 얼굴이 있었다. 갈래머리에 저고리에 곱상한 사진의 주인들이 누군지 알 수 있었다. 동천에 계시던 옛 약혼자군요. 그래서 이제 약혼자까지도 버리고 온 거죠. 굉장히 고향에 관련된 그리움을 잘 보여주는. 가족사진 같은 거는 상징적인, 가족사진, 이 증명사진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인 소재죠. 병국은 아버지가 철새가 도래할 때면 새를 보면 이북의 기억을 떠올렸고 그 시간이 살아있다고 느낀다. 병국의 어머니는 그런 남편과 학생운동하다가 대학에 제정된 병국의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세대나 보러 다닌 걸 못마땅하게 여긴다. 병국의 어머니는 굉장히 그냥 생활력 있으신, 돈이 제일 중요한 거야. 하루는 병국이 군에 억류된 사건이 벌어지는데 자신을 데리러 온 아버지에게 병국은 새가 집단으로 죽은 사건을 조사했고 병식이가 그 사건에 연루돼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동생이 연루가 돼 있다. 약간 그런 느낌. 그 동생이랑 얘기하는 거야. 너 그날 방죽에서 말이야 새 독사라고 오던 길이지.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병식이 표정에서 장난기가 사라졌다. 조금 전 얘기처럼 아주 당당한 얼굴이었다. 자, 성격 잡아주시고. 자, 그러면 병식이는 새를 독사란 거를 되게 당당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병식이에게서 새는 단순한 물질과 돈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요. 이 도요새를 기반으로 뭐 그런 민주주의에 관련된 정치적 억압이라든지 남북 간의 그런 분단이라든지 그런 물질만능주의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다라든지. 뻔뻔한 새끼야, 너 언제부터 그랬어? 죽인 새로 뭐하게? 뭐하는지 몰라요? 병국의 소리가 높아졌다. 별 말코 같은 소리를 다 듣는군. 새도 임자가 있나 형? 지구상에 사는 새가 누가 사들였어? 형이 샀어? 병식이는 스테인레스 잔을 내밀었다. 형, 우선 한잔 먹어. 형제 우정을 위해. 누가 내게 그 일을 시키고 있어. 그 사람을 그러니까 동생이 잘못했다고 이제 생각은 아직 안 해. 왜 그래? 두루미나 큰 학생 같은 보호조가 아니라 잡새 죽였다고 고발할 거야? 날아다니는 새 박제하는 거 박제해서 호구 먹고 사는 거야. 돈으로 먹고 사는 건 죄가 되고 돈 많은 놈이 사냥총으로 새 잡아 영양 보충하는 건 죄가 안 된단 말이야? 병식이 코웃으며 술을 들였겠다. 그러니까 왜 새를 죽였는지가 드러나요. 잡아서 박제한 사람한테 그 새를 팔았어요. 지구상에 희귀죄가 멀쩡되는 거 알지? 인간은 새를 창조할 수 없어. 그 개떡 같은 이론 집어쳐. 내가 알기로는 형, 이 지구상에 30억이 넘는 새들이 살아. 그중에 내가 50마리쯤 죽였다 치자. 그게 아까워? 그러니까
되게 양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생명 하나하나를 어떻게 양으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되게 물질적인 거지. 아이 그럼 참새구이도 없애버리지 뭐. 박지한 놈 못되겠어! 병구이가 의자에 일어나 멱살을 뒤집어쳤다. 주모가 달려와 끼어들었다. 계시도 않아 술집에서 행패냐고 주모가 다그쳤다. 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요새에 대한 명상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모의고사에서도 나올만 합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